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인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2020년 대비 증가폭은 한풀 꺾였지만 높은 부동산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정말 전월세 시장이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지금 좀 변화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임대차 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막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대차 시장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이 선호가 될 거고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 시대가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은 사뭇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로라도 임대 시장이 조정이 된 경우가 생겼고요.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 현재 고스란히 국민들이 현재 받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 받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자 부담을 하는 게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수요도 많고요. 또 그렇게 큰 목돈을 대출을 받아서 하느니 작은 돈, 특히 이제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한번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수요도 있다 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전세 시장, 국내 유일하게 있는 전세 시장이 조금 이제 자리가 이제 좀 비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달까지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주택 매매 거래량은 뭐 당연히 줄었고요. 32,173건입니다. 현재 전월 대비해서 0.7%가 감소한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좀 줄은 겁니다. 57.3%.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구나라고 보는 사인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려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뭔가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그 순환이 현재 완전히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어차피 필요한 1년이고 2년이고 그 후엔 다시 대체 수요가 필요한 전월세 시장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월 대비해서는 0.4%가 감소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6%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별로 주택 거래량을 추이를 봤을 때 매매와 현재 전월세를 봤을 때도 매매 수요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보여주는 통계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5%에서 현재 3.2%대까지 떨어진 거고요. 3만 2천 건까지 떨어진 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전월세 수요는 2022년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40만 건 정도가 일어났는데요. 이때가 왜 이랬냐면요. 현재 2020년도 8월 달에 뭔가가 변화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실제적으로 임대차 3법에 2년 정도를 현재 더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 날짜로 해서는 더 이상 이 집에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5월 달부터 수요들이 몰려들은 거죠. 5월 달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자. 우리가 어차피 더 주고는 못 사니 실제적으로 조금 더 비수기인 5월, 6월 요때 시장이 좀 더 싸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현재 40만 건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법령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들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법령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부터 발효가 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은 2년 동안은 보장받으나 2년 후에는 어쩔 거냐라는 걱정이 더욱더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월별 주택 거래량 보셨을 때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차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됐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10월 달까지 임차 유형별로 전월세 거래량 이제 건별로 봤을 때 2022년도 10월 달 거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세 월세,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다 합쳤을 때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게 증감률로 봤을 때 얼마만큼 늘었고 줄었냐를 비교를 하는데 전월 대비한 부분이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 작년에 똑같은 월에 비교한 부분 5년 평균 비율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증감률은 떨어졌습니다. 0.4% 정도 떨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월세 거래량은 그중에서 전세는 7.6%가 올라간 거고요. 거기에 월세는 거의 3배가 넘는 23.7%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전세냐 월세 따질 거 없이 실제로 2020년도 10월 달까지 매매 거래보다는 현재 그중에 임차 시장 또 임대 시장 중에서도 그중에 월세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10월 달 대비 증감률로 봤을 때 현재 전월 대비 1.2%가 떨어졌지만 전세 6.9%, 현재 월세 23.3%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중에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전세 월세 비중 중에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내는 매달 내는 그 비용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리고 또 전세에서 다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갈아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시 실제적으로 전세가 다시 월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현재 실제로 늘어난 부분이 7.6%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23.7%가 늘어난 이 부분은 아예 전세보다는 현재 월세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계권으로 봤을 때 월세 거래량, 이제 월세만 따진 겁니다. 월세 거래량을 봤을 때는 5년 평균 실제적으로 현재 41.4% 정도였습니다. 전체 주택 중에 월세가. 20년도에 40.3%. 그렇지만 21년도에 43.1%가 됐고요. 그게 올해는 51.8%가 된 겁니다. 거의 지금 현재 11% 정도가 올라가고 2년 사이에 올라갔죠. 5년 평균만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비율, 아파트는 실제로 월세보다는 워낙 또 이제 큰 물건들 또 금액이 또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2.9%대까지 거의 지금 현재 8% 정도가 높아진 거고요. 5년 평균 아파트 외 주택들,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다 합쳤을 때도 59.5%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냐, 아파트냐 아니냐를 따질 거 없이 전체적으로 임대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전체로 다 비율들이 월세 비율이 그만큼 많이 높아진 겁니다.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지방할 거 없이 전체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현재 11%, 거의 지금 현재
거의 10%에서 11% 정도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월별 전국 월세 거래량은 보여주는 도표 그대로 보시게 되면 4월과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수요가 집중됐던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도 어쨌든 4월, 5월에 똑같은 형태로 현재 12% 정도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매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도 이 그래프가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커지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22년도 12월 달 현재까지 봤을 때도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41.7%, 10채 중에 4채는 월세입니다. 아파트라도 하더라도.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37.5%, 아파트보다도 현재 비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고가의 주택,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 때문이라든가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아파트에 거주하다 또 아이들이 또 그만큼 또 두세 명 되게 되면 작은 집에 못 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그만큼 또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단독 다가구는 67.3%,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8.9%가 현재 월세 거래 비중이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월세 거래량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2022년도에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지금 현재 82만 건에서 2020년 불과 2년 전만 해도 2년 전에 비했을 때 30만 건 이상이 늘어난 거고요. 그중에 재미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서울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내는 월세 비중 같은 경우도 현재 8,3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월세가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거랑 그 그래프가 같이 비례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비중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월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가구 증가 또는 세대 증가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얼마가 됐느냐 이건 뭐 좀 말씀드린 대로 알겠지만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인 가구 비중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2016년도 21년도까지 봤을 때도 거의 32만 가구가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18만 가구, 이제 다자녀 가구들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월세를 살 수 있는 조건들, 작은 주택이면서 방 2개, 3개 정도의 현재 소형 주택들 이런 것들을 전세로 가서 갈 바에는 어차피 조건도 안 맞고 하니 월세로 가자는 수요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월세 시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있는 전세 제도는 예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 차익을 보기 위한 갭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월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 매물이 풍기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 청구권부터 법령 사항들이 따라주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가 상승이 다시 월세로 전환되는 게 이제 선순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량이 딱 정체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라든가 현재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현재 월세 시장이 그만큼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세 계약 건수가 현재 실질적으로 신규 60%, 갱신 34% 정도로 월세화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임대차 3법 이것과 금리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전세대출 금리, 전세대출 받아서 금리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받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현재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앞으로 다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물량 공급을 통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올라갈 지역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그렇게 치솟는 그런 시장이 되진 않고 월세 시장이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월세 투자를 또 원하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계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이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은 물론 신분당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상가의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현재 갭 투자보다는 월세 투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상가죠. 이 상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양재역과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양재역이 현재 W세권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GTX C 노선이 확정된 노선이죠.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삼성역이고 삼성역 바로 다음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통해서 이 주변이 변화가 생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부터 이제 바로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초 IC 구간이 굉장히 커질 테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양재 IC 구간의 서초 우면 RNC 단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도곡과 대치,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왼쪽에 서초라든가 서초동에 있는 현재 법원 단지부터 해서 서초 사당 방배권역 같이 연결되고요. 또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2호선 라인에 테헤란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은 말씀드린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부터 해서 강남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타운부터 코롱, 롯데까지 연결된 대기업들. 거기에 현재 신동아부터 우성부터 무지개. 이제 현재 우성과 무지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신동아 아파트가 유력에 남아 있고요.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롯데와 삼성, 강남대로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이고요. 또 이제 양재역과 강남 사이가 업무시설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시설과 연결된 지점도 많습니다. 업무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상업시설과 같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남역과 연결되어 있는 상업시설들 또 권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양재역 자체만으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는 붉은색 라인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 물건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서초구청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에 또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재 IC 구간이 현재 100만 평 규모의 현재 일자리만 15,000개, 뭐 현재 2조 이상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변이 앞으로도 굉장히 기업 단지의 업무 단지로 활성화되면서 주변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부터 현재 군포 금정까지 1차 노선이죠. 이제 확장됩니다. 더욱더 봤을 때는 삼성과 양재 다음역이기 때문에 개통된 효과를 볼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도 또 있습니다. 이게 진흥아파트 재건축 단지부터 롯데, 코롱 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시설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철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이 주변이 굉장히 주변을 동서남북으로 변화가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 5천만 원 보증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고요. 대출 금액 8억 원부터 9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전철역과 얼마의 거리냐 얘기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발 호재 희석도 높은 부지에다가 또 전용 면적이 한 3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반 잘라서 임대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상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초역세권 상가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초역세권 입지 매력이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오피스텔 이 방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강남대로가 아니라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전철역과 거리는 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겠죠. 거의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쭉 삼성동까지 왔을 때는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되고요. 또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워낙 기업체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업군을 보더라도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2030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고 그중에 여성 직장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1.5룸의 깨끗한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보고 그 주변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따지는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냐 없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시대 차익을 볼 수 있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는 보합이다, 가격이 좀 조정됐다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신사, 노년, 의료, 관광부터 해서 강남 역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벤처산업벨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의료, 관광산업벨트, 거기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역까지 연결되는 한류, 관광, 그다음에 현재 의료, R&D부터 해서 IT, 벤처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서부터 양재까지 이렇게 권역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테헤란로가 중심축입니다. 테헤란로 가장 중심축이고요. 거기에 도산대로축이라든가 강남대로축이 들어가, 영동대로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주변이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호텔이 복합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업무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숙박시설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직장인들 2030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송파권역, 탄천을 건너면 이제 송파구죠. 송파권역의 잠실운동장부터 해서 한강 정비권역, 그다음에 현재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또 그 주변의 개발,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하는데 단순하게 현재 그 전체 본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시설까지 기타 시설까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또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GTX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지역이죠. A 노선과 C 노선, 그다음에 현재 위례신사 급행철도, 이건 트램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이 주변에서는 강남에서는 특히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현재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상권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시장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 범위가 워낙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변도 병합 개발을 같이 시작하는데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임대금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니까 4,500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초역세권이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하고 여러 개 갖고 계시면 수익률 보장될 겁니다. 토지가의 급등을 해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초역세권 상가다,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2023년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핫한 지역이죠. 예, 용산하고 또 여의도동 두 군데 준비했습니다. 용산구는 원효로 4가고요. 그래서 그 모아주택이 지금 지정된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산 정말 이번 정권 들어서서 참 핫한 지역인데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가 원룸 그리고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7,800만 원부터 6억 9,4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4가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용산 하면은 뭐 투자 요즘 굉장히 용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만큼 이제 새롭게 단장이 되고 싹 개발이 될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대통령 직무실도 옮겼죠. 그래서 더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곳은 용산에서도 국제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효로 4가. 이번에 모아주택 지정구역 안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인데 요즘 조금 주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산하면 지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게다가 입지가 최고의 중심부의 입지로서 이 업무지역 광화문, 종로, 여의도, 영등포 또 강남 이렇게 3도심 우리가 말하는 업무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어떤 구역이냐면요, 여러분들 용산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 원효로 4가 이쪽에 위치해 있죠. 예, 모아주택이 지정돼 있는 곳인데 더 좋은 것은 한강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화하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역 북부 역세권부터 쭉 다 개발 이루어지고 있죠. 대규모 재개발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국제 업무 지역이 참 이렇게 주목될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그 용적률이 1,500% 해서 100층 이상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족공원도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주목해서 보는 지역이고요. 예, 이쪽 지역에 이제 1,500 용적률이 1,500 이상이기 때문에 1,500% 이상이기 때문에 110층 건물이 하나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89층짜리도 또 들어설 예정이고 또 72층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약 23개 정도 이렇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 창출 그 인구만 해도 약 36만 굉장한 일자리가 또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와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가장 가치가 있죠. 그만큼 가치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지 옆쪽이다 많이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또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 6층, 지상 38층 5개동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마이스 오피스 이렇게 내년에 착공이죠. 내년에 착공돼서 2026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그만큼 또 업무단지가 요 북부 쪽에 서울역 쪽에도 많이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고 이쪽에 서울 북부 쪽에 이쪽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고 오피스나 뭐 레지던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도 이제 새로 이렇게 단장이 된다고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철도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좋고 또 하나 이제 바로 국제 업무단지 바로 옆에 한강 쪽에 현대자동차 원효로 사옥이 또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쪽도 뭐 네 개 동으로 약 뭐 48층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새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제빌딩 또 제5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또 이쪽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5구역 이쪽에 도시 정비 구역이 여기 또 되어 있어서 요 용산역 바로 앞에는 용산 또 환경 정비 구역 여기도 있죠. 또 바로 여기도 정비 구역. 그래서 용산역 앞에도 다 용산은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단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용산역 바로 옆에 용산혁신지구가 또 있죠. 전자상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뭐 시범지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산업 생태계 회복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신혼타운 그런 거 많이 좋아하죠.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또 이런 공급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거도 되고 일자리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이 따라서 새롭게 단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국의 센트럴 파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공원이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크게 옛날에 이제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미군이 있던 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전하고 요즘 또 이쪽에 대통령 직무실까지 이전했죠. 그래서 이쪽 많이 이제 더 좋게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 남산공원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서 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도심에서도 녹지를 풍부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구 단위 계획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이쪽 남산 밑에도 다닥다닥 오래된 주택들도 많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개발되고 주변이 계속적으로 다시 도시가 예전에 6.25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전부터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고 6.25 지나서 많이 다닥다닥 붙은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겨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깨끗이 정비된다. 게다가 이제 서울역에서 남영역을 지나서 용산역까지 지하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역은 경부선, 경의선, KTX, 지하철 1, 2, 145선, 공항철도 뭐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죠.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신분당선, KTX, 뭐 GTX, A노선, C노선 이렇게 다 많이 B노선까지 들어오죠. A노선, B노선, 용산역에 들어오고 이렇게 서울역에도 들어오고 용산역은 B노선 들어오고 서울역도 B노선 들어오고 그래서 서울역이 더블 역세권, GTX 더블 역세권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용산 쪽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겠죠. 예, GTX B노선 또 일로 지나가죠. B노선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 용산, 서울역 뭐 동대문, 청량리 이렇게 중요 지역, 중요 중심부를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TX D노선도 용산까지 들어올 예정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교통은 더더욱 편해지고 또 신분당선 남북으로 또 빠르게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음 단계가 용산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산에서 강남까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동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바로 뭐 10분대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더 편리해지죠. 신안산선도 복선 전철로 서울역까지 또 들어오면 우리가 뭐 이 먼 쪽, 이 경기도권 쪽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경부고속도로 3단계 사업이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또 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건설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래 도시로 변모할 곳이죠. 그렇지만 지금 매매가가 이쪽은 참 뭐 거의 뭐 10억 정도 돼야 막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요 모아주택 지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좀 침체기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왔죠. 그래서
대지 지분은 한 5평 다 이상입니다. 5평, 6평, 7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5억 7,800에서 6억 9,400만 원. 그래서 임대 금액을 조금 이쪽은 낙후돼서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4억 중반대, 4억 3,700만 원에서 4억 7,400만 원이면 미래의 미래도시 아파트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요새 관심이 높아진 용산구, 그중에서도 원효로 4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역시도 최근 들어서 참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이죠. 자, 이 여의도동 안에서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4,2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여의도 하면은 또 어떤 우리가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그러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예, 일단 뭐 여러분들이 레지던스 호텔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생활형 숙박 시설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레지던스 호텔처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레지던스가 왜 그렇게 잘 헷갈리냐 하면 주택으로 사용도 가능해요. 또 오피스텔처럼 또 사무실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호텔로도 사용이 가능한 게 레지던스입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거는 호텔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레지던스 호텔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1, 2년 기다려야 되고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의도라는 거. 입지가 여의도라는 곳은 그만큼 사시사철 숙박 투숙객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냐면 우리가 다른 호텔 같은 경우는 잠만 자야 되는데 이곳은 우리가 취사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주방도 있고 세탁 건조기까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숙객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이 관광 시즌이나 이런 관광 지역에만 많이 인기 있었던 레지던스 호텔인데 지금은 이렇게 도심에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좋은 것은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체류하는 동안 내가 내 집처럼 그냥 관리비만 내면 돼요. 다른 곳은 뭐 관광 지역에 있는 곳은 기존에 있었던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한 달이나 두 달, 뭐 1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1년을 써도 되고 2년을 써도 되고 내 집처럼 사용하다가 내가 안 쓸 때에는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익하면은 뭐 전문 위탁 운영사를 통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뭐 시공 뭐 뭐든지 분양 뭐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 입지가 여의도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다. 여의도에 기존의 호텔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레지던스 호텔은 거의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가 많고 여의도라는 점, 그다음에 교통이 굉장히 좋죠. 당산역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현재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전철에서 가까운 지역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의도 금융증권과 일자리 여의도 내에서도 이렇게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또 우리가 더현대 쇼핑몰이죠. IFC 쇼핑몰도 있고 국제금융센터, 카톨릭
대학교 선모병원도 있고 이 여의도 내에도 일자리가 뭐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뭐 증권가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데 호텔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텔이라는 것은 레전스 호텔이라는 것은 여의도만 일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일단 여의도 왔으면 여의도에 숙박하면서 뭐 이런 업무 지역 공덕이라든가 도심 업무 뭐 상암, 마곡, 지벨리, 뭐 강남 업무 지역까지 다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 중심지 영등포의 수혜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도 다 일 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여의도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이런 부동산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로 되어 있죠. 이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주거는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주거도 앞으로는 이제 많이 생기죠. 일단은 이 레전스 호텔을 딱 보실 때 일자리 중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곳이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강남, 또 중구 쪽, 이 광화문 쪽이죠. 여의도, 영등포 쪽.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 그만큼 이 일자리 1위는 강남이죠. 그다음에 2위가 종로, 중구, 3위가 이 영등포 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지금 뭐 옛날부터 여의도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 고층 빌딩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죠. 이 여의도, 중구, 3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또 다 일자리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중심에 우리가 말하는 광화문 중구 쪽에 기존의 한양도성이라고 그런 이유는 그 옛날 그 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죠.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한양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업무 중심지구, 영등포 업무 중심지구.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눈여겨 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월 IC에서 국가의사당까지 뭐 지하로 지금 도로가 빨리 편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도로까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또 지상에 이렇게 공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공원 사업도 쾌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쪽에는 뭐 고층 건물이나 이런 그 녹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건축 이쪽에 여의도가 미래 가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죠. 여의도는 진짜 조그마한 곳에 밀집적으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재건축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초고층이나 이런 아파트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미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뭐 용산도 그렇지만 여의도도 미래 도시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안산선 교통이 굉장히 좋죠. 지금도 뭐 9호선 뭐 이렇게 여의도에 5호선 이렇게 편하게 시내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데 앞으로 신안산선 같은 경우 여의도에서 공덕, 서울역까지 가고 영등포 이렇게 중요 업무지를 다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에 전부 다 개통 예정이죠. 일부만 점차적으로 지금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항상 GTX를 항상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GTX B 노선이 여의도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이렇게 중요한 역은 또 다 지나가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부 노선도 서부선이 들어오면서 지금 국회의사당역 9호선역인데 앞으로 또 서부선이 국회의사당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으로 이 레지던스 호텔 위치가 더블 역세권으로 바뀐다. 그만큼 가치는 더 상향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지금 뭐 사실 투자할 때 마땅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면은 뭐 그 어떤 건가요?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상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또 포함되지 않죠. 또 대출, 대출도 굉장히 주택처럼 70%, 뭐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또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또 받으실 분 있죠. 분양받으실 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레지던스 호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시면 하루에 뭐 한 7평 정도 되거든요. 7평 하면 굉장히 조금 널찍합니다. 다른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7평짜리 요즘 이 중심부에 별로 없죠. 뭐 4평, 5평, 6평 이 정도인데 7평 정도인데 좀 널찍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다. 11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고 또 그 매매 가격도 지금 여의도 보시면 7평 정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3억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한 자릿수가 앞에 높죠. 3억 4,200에서 3억 5천만 원. 많이 다이어트 된 그런 금액이고요. 우선 월 수익이 150에서 155만 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 레지던스 호텔이다. 여의도의 중심부의 호텔이다 하면은 7평짜리 호텔 약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90% 정도 투숙객이 이쪽은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한 4계절 다 가능하죠. 그래서 150에서 155만 원 좀 수익이 넉넉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운영 수익까지 또 플러스 됩니다. 알파가 있습니다. 운영 수익까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상 수익은 더 많이 있다. 요즘 들어서 다른 곳보다 조금 현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수익을 원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연금처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2억 2,500에서 2억 4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1억 정도, 1억 26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1억 정도면은 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똘똘한 레지던스 호텔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와서 도대체 레지던스 호텔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와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김채영 이사님이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